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03% 강보합 마감했고요. 코스닥은 마이너스 1.49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굉장히 좀 먹구름이 짙어지면서요.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8% 하락하고 있네요.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한 5% 정도 됐는데 주가 하락이 나와서 지금 마이너스 8% 정도.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리 어느 정도는 선반영은 받긴 했는데요. 내일 본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뭐 몇 프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하는지에 따라서 내일 또 좀 명운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는 하나는 이제 지나갔고, 두 번째가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가 2월 7일 날 있거든요. 요거까지는 2차 전지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뤄내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사실 제가 작년 2023년 12월 26일 날 올렸던 방송에서 24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, 이런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해드렸었는데, 내용 자체는 그런 거였죠.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. 2위가 에코프로고, 그다음에 뭐 3위가 LNF고 이런데요. 1, 2위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사실 너무나도 커요.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는 뭐 완전히 같이 움직이고, 거기다가 3위인 LNF조차도 2차 전지고,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2차 전지 셈이죠. 거기다가 뭐 HLB랑 뭐 이런 애들은 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코스닥이 거의 그냥 동조화되다시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빨로 좀 잘 버텨줄 것 같은데, 이 코스닥은 2차 전지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. 그러면 좀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. 지금 여실히 좀 뭔가 좀 굉장히 약한 체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우리 시장은 너무나도 체력 자체가 약하죠. 그래서 뭔가 건강하게 골고루 뭐 시가총액이 잘 분포가 되면서,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, 뭐 반도체 종목들이 뭐 2차 전지가 1위라고 하면 뭐 반도체가 2위, 3위는 뭐 제약바이오,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시가총액 상위가 형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지금은 너무나도 그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약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. 뭐 최소한 2차 전지가 하락은 하지 않고 버텨는 줘야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로 시장을 좀 올릴 수가 있을 텐데, 지금은 아무리 반도체를 올린다고 한들 2차 전지가 하락하면 시장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테슬라 하락분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미리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락폭이 이제 크지는 않았는데요. 일단은 본장에서 테슬라가 하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7일 날 있을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만약에 과도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뭐 악재 해소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, 큰 기대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.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뭐 증권사 적정 주가들 찾아보면 거의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, 실적 발표 전후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기를 지금으로서는 좀 희망을 하고 있으나, 앞으로 2차 전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매매를 할 수, 어떤 시점이 왔을 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죠. 그래서 뭐 최소한 정말 이런 가격대를 다시 넘기고 뭔가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오고 그래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당분간은 AI나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.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는 판단이 들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완전히 뭐 반도체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AI 반도체가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제주 반도체도 연일 상승을 하다가
고점에서 윗골이 긴 음봉이 하나 떨어졌고 지금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한 5.4%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물론 뭐 내일 개파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뭐 또 양봉 말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근데 요거는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을 이런 구간 안에서 뭐 길게 끌고 가는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.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이제 충분한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제주 반도체가 죽는데 죽으면서 다른 AI 반도체도 같이 다 죽어버리는지 아니면 제주 반도체가 죽는 틈을 타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아직 살아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종목으로 뭐 대장 체인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좀 가격이 싼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제주 반도체 죽으면서 아예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는지 이 부분을 내일이랑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다 같이 죽어버리는데 2차 전지도 같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. 그나마 뭐 반도체가 시장을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반도체도 죽고 뭐 AI도 죽고 2차 전지도 죽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이랑 다음 주 한 초반까지의 시장의 모습을 보고요. 단기적으로 좀 뭐 리스크 관리를 할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.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을 상쇄시켜줄 부분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밖에 없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HLB랑 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시장을 떠받치기에는 너무나도 좀 역부족이죠. 그래서 뭐 반도체 죽는데 2차 전지라도 반등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내일이랑 다음 주 초반 정말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좀 쓰는 그런 다음 주가 될 것 같네요. 네,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